당대표 비서실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분은 친윤계 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무수히많은 해설들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돌아섰다. 윤심이 돌아섰다. 이런 해설도 나옵니다. 박성민 비서실장,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전격 사퇴. 윤 대통령과 대구고검 좌천 시절부터 2년, 대선 때 선대본 본부장 활동.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 대표를 보좌하는 친윤 참모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며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사이에 소통 창구를 했었다. 그런데 윤리를 일주 앞두고 사퇴했다는 거죠. 국민의힘 관계자 윤, 이 대립 때마다 친윤 측에서 박성민 실장이 윤 대통령을 배신했냐 이런 의심 섞인 말이 나올 때마다 박 의원은 중간에 끼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토로를 해왔다. 윤 대통령, 이준석 대표 면담 거절 등 논란 확산에 아니 왜 이런 오보가 나오지? 박 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같은 윤심을 박성민 실장에게 전달하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박 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발언이 전해지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준석 대표가 다녀온 직후 오찬에서 이 박성민 실장과의 통화를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는 뭐 수치할 만한 뭐 이런 게 좀 안 돼 있을 텐데. 수도는 괜찮고 딴 데는 아직까지 좀. 아니 차를 뭐 20시간씩 탔다고 네. 박성민 의원이 이제 다녀왔다고 전화가 왔길래 네. 어떻게 뭐 우리 대표님 모시고 가서 저 어디 잠도 제대로 잘 때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뭐 차를 뭐 20시간씩 타서 차 안에서 막 자고. 들으셨던 것처럼 박성민 실장이 이 대표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을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그런 사이다. 자, 전윤기 의원님. 네. 박 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취지의 윤심이 전달되자 사의를 던졌다. 자, 이거 어떤 메시지일까요?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의중을 전달하는 연락책으로 아마 박 의원님을 지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여당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보좌할 수 있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인물로 박성민 의원을 지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보가 나왔을 때 대처 방법으로 박성민 의원에 대한 질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보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해당 지점에서 박성민 의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이준석 대표의 입에서 뭐 또는 이런 오보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예견되어 있던 수순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거 전에는 급하게 갈등을 봉합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SNS에 다양한 이야기들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혀있다, 만찬이 잡혀있다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래 예견돼 있던 대로 갈등이 재점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시점이 윤리위를 일주 남긴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윤 대통령의 윤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돌아섰다기보다는 본심이 드러났다. 아하.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그 후보 시절에 대표가 후보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가벌관계 정도로 보일 정도였어요. 이 대표가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없는 날 입당했다고 또 난리쳤고 또 여러 가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이 말하자면 대선에 기여한 바가 있다 없다에 극렬하게 갈리는 부분.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다 했지 이준석 대표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갉아먹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스타일은 그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하거나 비서실장한테 너 거기 가지 마. 그럴 스타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나는 박성민 의원이 판단을 하고 이제는 하차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김기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여전히 지금 이 이준석 대표 밑에 너무 우크라이나까지 같이 갔어야 되느냐 이렇게 친하게 가다가는 당신한테도 별로 앞으로 정치 행보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내 분위기 전체가 더 이상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혹은 당내에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말하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구동성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표의 당내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해석입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 대표는 이걸 윤심으로 읽을까요? 아니면 윤심이 아니라고 읽을까요?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성민 실장이 울산에 저희 지역구에 있다가 포항에 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박성민 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사임하게 된 겁니다. 실장이 그만둔 거와 관련해서 윤심이 떠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딱히. 예. 이지원 전 국정원장의 대통령이랑 사퇴 두고 알아서 거치 결정해라라는 경고를 받고 대표님께서 윤리위 전에 삭제할 거라고 봤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고립무원 이 대표는 사퇴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A,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이 대표가 점점 고립무원에 빠지는 구도다. 국민의힘 관계자 B,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경찰이 조만간 소환할 거라는 얘기가 파다. 중립성의 의원들도 이 대표가 더 버티긴 힘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립무원의 사면초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사자성어들 다 나와요. 사면초가 고립무원, 거기에 점입가경까지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고립무원, 사면초가, 점입가경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김정재 당대표가 갈등 조정 아닌 조장, 이 대표에 대한 불만 누적이 폭발 단계다. 김정재 의원이 쓴소리를 했고 김용태 최고 불화 조장에 뭘 원하나 지지율 떨어뜨려 이 대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엑스맨 아니냐 라는 여당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 김병임 대변인, 네. 지금 보면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쭉 보면 당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제 이제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퇴 이후로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박성민 비서실장은 초선 의원이지만 기초 의원부터 기초 단체장을 지내면서 울산 지역에 탄탄한 지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꽤 오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 관계 등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난무합니다만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당청 관계, 당 대통령실 관계를 잘 끌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운 박성민 실장이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역할을 하게 아마 대통령이 나름대로 당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성민 의원은 친화력과 인화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낼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같이 가서 쭉 여러 이준석 대표가 하게 되는 행동들을 보좌하고 보필했을 거라 보는데 저는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올렸던 SNS 글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글이었죠? 다음 주에 간장한 사발.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 당에 들어온 또 자산 중에 한 명인 분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간철수라고 하는 세간의 조롱 섞인 비난이 상징되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올리게 됐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악수 갈등 등이
막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중간에서 역할해야 되는 박성민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난처했을까. 저도 당원의 일원으로서 지역에 가서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지금 있게 되는 이준석 대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좋지 않는 목소리들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또 이번 주는 나토 정상회의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정상회의를 펼치고 있는 과정, 국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당이 과연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서야 되겠는가 하는 비판들이 많거든요. 이런 내용 속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자괴감들이 있는 상황이었던 거로 보여지는데 저는 많이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난 일에서 본인이 100% 완전 무결하게 잘한 일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대결 국면으로 뭔가 정치 게이머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역할들로 흘러가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강대강 대결 국면이 되거든요. 지는 것이 때로는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격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깊게 새기고 윤리위가 개최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무겁게 숙고하고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선을 보였던 당내 구성원들도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서 집권당이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이 대표를 비롯한 당내 구성원 모두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명민 전 대변인이 또 강도 높은 비판, 돌직구 의견을 던졌습니다.